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좀 혼란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걱정되는 게 있어서 갔는데 의사는 그냥 어깨 한번 툭 치고 식단 관리 잘하세요 라거나 운동 좀 더 하세요 같은 모호한 조언만 해주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이나 진료실에서는 어째서인지 거의 듣기 힘든 비밀 한 가지를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또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60세 이후에는 특정 과일이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진실, 그 구체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명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식단에 대해 물으면 의사는 그저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라고만 하죠. 하지만 적당히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가 적당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과일을요? 의사들은 거의 절대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그런지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사가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15분 단위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진료실에서 시간대별로 세세한 생활 지침까지 다 알려줄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호한 조언 속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부엌에 지금 당장 있을지도 모르는 별표 특정 과일 4가지 별표만 끊어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60세가 넘으셨거나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당뇨 전 단계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저의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이 순간이 끔찍한 뇌졸중의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영상을 꺼버리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혹은 그보다 더한 치명적인 상황과 함께할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말이죠. 자, 지금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잠깐만요. 과일은 건강식품 아닌가요? 자란의 사탕이라고 하잖아요. 제 담당 의사도 과일 더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모든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이 만연한 믿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오해이며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실은 우리 몸을 치료하는 과일이 있고 해치는 과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그 차이는 극적이 되고 심지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해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과일의 별표 당분 함량 별표과 우리 별표 혈관의 상태 별표입니다. 당분이 많은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은 우리 몸에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격렬하게 치솟죠. 우리 몸은 그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마구 뿜어내며 허둥댑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와 폭락이 반복되면 마치 사포로 연약한 동맥 내벽을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고 뻣뻣해지며 염증이 생기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는 고혈압, 플라크 축적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적당한 당분과 더 중요하게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 및 섬유질을 가진 과일은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마치 치유의 연고처럼 작용하죠. 혈관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며 그 위험한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트에서 이 과일 대신 저 과일을 집는 단순한 선택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왔던 두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고 믿는 특정 과일 하나를 아침 식사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먹는 흔한 과일이었죠.
그는 건강을 위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만에 그분의 혈당은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 수준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요. 반대로 고혈압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던 또 다른 환자분은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끊고 치료하는 과일 위주로 식단을 바꿨죠. 단 6개월 만에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위험한 수치인 150에서 건강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뇨 범위였던 140의 공복 혈당이 9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하고 예측 가능하며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을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비를 줄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을 공개하면 동료 의사들에게 문제 의사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뇌졸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어제까지 활기차고 독립적이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지켜봤습니다. 만약 이 영상과 이 경고가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이라도 그 운명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사로서의 제 가장 큰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혈관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채널을 별표 구독 별표하고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요. 지금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별표 댓글 별표를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가벼운 시작이라며 빈속에 달콤한 과일을 먹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과즙 많은 과일을 한 대접씩 먹고, 손님이 오면 대접의 의미로 예쁘고 비싼 열대 과일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의사들은 항상 모호하게 말합니다.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드세요 라는 그 공허한 말만 반복할 뿐이죠. 결국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심지어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여러분에게 남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대체 어떤 과일이 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과일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단순히 먹는 과일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설령 뇌졸중 가족력이 강해서 유전적으로 불운하다고 느끼실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운명 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뇌졸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과일을 끊고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별표 위험한 과일 4가지 별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을 뇌졸중에서 구할 수 있는 별표 기적의 과일 4가지 별표입니다. 하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평소에 과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간단한 아침 식사로 달콤한 노란 과일 한두 개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밤에 TV를 보면서 과즙 많은 과일을 한 대접씩 드시진 않나요? 손님이 오면 비싼 열대 과일이나 고급 포도를 대접하면서 본인도 같이 드시죠? 만약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정 과일 몇 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 즉 동맥의 실제 나이는 놀라울 정도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을 끊으면 6개월 안에 혈관 탄력성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또 다른 환자는 이 과일들을 끊은 지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장기 혈당 수치인 당화혈색소 A1C가 위험한 7.2에서 건강한 5.8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4가지 과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한 설탕 폭탄, 망고. 첫 번째는 망고입니다. 알아요, 압니다. 대부분 망고를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부에 좋은 건강한 열대 과일로 생각하죠. 이건 흔하면서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60세 이후에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은 혈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망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도가 13에서 15%에 달하죠. 평균 크기 망고 하나를 먹는 것은 각설탕 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망고들은 품종 개량을 통해 훨씬 더 달아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 학회 ATA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망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별표 12% 증가 했으며 중성지방, 혈액속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그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하고 거부할 수 없는 향이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조각만 먹어야지 하다가도 어느새 한 개를 다 먹어버리죠. 그 결과 혈당은 격렬하게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치고 여러분의 동맥 내벽은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손상됩니다. 그리고 냉동 망고 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얼리면 단맛이 농축되어 건강한 아이스크림처럼 한 움큼씩 먹기 쉽고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최악입니다. 과학적으로 망고에는 과당이 풍부합니다.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보다 훨씬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는 당입니다. 이는 지방간을 직접 유발하고 위험한 복부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이미 느려져 있습니다. 망고를 먹는 것은 여러분의 간에 지방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망고를 영원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과 시기를 목숨처럼 조절해야 합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2~3개만 드세요. 정말 작은 조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만 그렇게 하세요. 절대 망고 하나를 통째로 드시지 마세요. 또한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엄청난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망고 주스, 망고 빙수, 망고 케이크는 물론 절대 금물입니다. 2. 기만적인 아침 식사, 바나나.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이건 많은 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너무 편하니까요. 그냥 껍질만 벗겨 먹으면 되죠. 그래서 많은 분이 아침 식사 대령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면 바나나의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바나나의 숙성도 가 혈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노랗고 살짝 단단한 바나나는 대부분 전분입니다. 하지만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요? 그건 거의 순수한 당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바나나를 선호하시죠? 달콤하고 부드럽고 푹 익은 바나나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검은 반점으로 뒤덮인 바나나 하나에는
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특히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매일 바나나 1개를 12주 동안 먹게 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별표 8% 증가 별표했고, 체중도 함께 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나나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한두 개를 먹어도 장담컨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지고 다른 간식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악순환이 혈당 변동성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먹는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절대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건강한 지방이나 단백질, 예를 들어 견과류 한 줌이나 플레인 그릭 요거트 한 스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살 때는 검은 반점이 없는 아직 단단한 노란색 바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제발 하루에 최대 반 개에서 1개가 한개입니다. 아침에 바나나만 먹는 습관은 간곡히 부탁드리니 제발 멈추세요. 3. 무의식적인 함정, 포도. 세 번째 피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저는 특히 거봉이나 요즘 아주 유행하는 당도 높은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도는 작고 무해해 보이지만 그 알 하나하나가 완벽한 작은 설탕 폭탄입니다. 문제는 포도는 한 알, 또 한 알, 계속 집어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섭취죠. TV를 보거나 손님과 대화하면서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포도 한 송이를 먹는 것은 순수한 당으로 별표 밥 반 공기 별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은 뭘까? 바로 별표 건포도 별표입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이 4배 이상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 줌은 양양학적으로 생포도 2-3송이를 통째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설탕 수류탄이에요. 포도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즙은 모든 섬유질을 파괴하고 액상 과당만 남깁니다. 흡수는 즉각적이죠. 혈관에는 재앙입니다. 정포도를 드시고 싶다면 엄격해져야 합니다. 한 번에 딱 한 줌, 약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드세요. 가능하다면 좋은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트롤이든 껍질째 드세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건 매일 먹는 간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특별식이어야 합니다. 4. 소화라는 이름의 속임수, 파인애플.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한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하죠. 많은 분이 소화를 돕는다고 믿고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십니다. 하지만 당 함량이 14에서 16%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파인애플 몇 조각은 각설탕 4-5개의 당분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별표 통조림 파인애플 별표는 훨씬 더 나쁩니다.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죠. 그 노란 조각 몇 개만 먹어도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먹는 별표 시점 별표입니다. 식사 직후에 파인애플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먹은 음식에서 이미 혈류로 유입되고 있는 포도당 2에 엄청난 양의 설탕을 추가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높고 가장 파괴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냅니다. 파인애플 주스는요? 마트에서 파는 주스는 거의 항상 설탕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한 천연 과일 주스 같지만 그냥 콜라 한 캔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 파인애플이 드시고 싶다면 생과일로 아주 작은 조각 2-3개만 드세요. 그리고 제 말뜻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라는 겁니다. 절대 통조림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마시지 마세요. 자, 이 4가지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고 뇌졸중과 당뇨의 위험은 크게 낮아질 겁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독을 약으로 바꿔보죠. 뇌졸중을 예방하고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별표 기적의 과일 4가지 별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동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전, 피떡을 예방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과일들입니다. 1. 혈관 치유제, 블루베리.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베리류는 엄청나고 거의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짙은 파란색을 내는 성분이죠. 이 성분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혈관의 별표 탄력성 별표를 개선하고 손상된 혈관벽을 별표 복구 별표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낡고 딱딱하게 굳은 고무줄을 다시 새 것처럼 유연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세계 최고로 존경받는 하버드 대학의 주요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32%나 낮았습니다. 이건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는 변화입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약 10% 수준의 낮은 당 함량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별표 냉동 블루베리 별표 생과일과 똑같이 건강합니다. 사실 몇몇 연구는 얼렸을 때 안토시아닌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된다고 말합니다.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반 컵 정도를 곁들여 드세요.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혈관을 위한 자란의 명약입니다. 2. 콜레스테롤 파괴자, 사과.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이사가 필요 없다는 유명한 속담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동맥 내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또한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슈퍼히어로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성인들이 단 4주 동안 매일 사과 1개를 먹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습니다. 사과는 또한 혈당 지수, GI, 가 약 36으로 매우 낮아 혈당을 매우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립니다. 하지만 사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껍질에 퀘르세틴과 섬유질이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내면 효능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드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아침 식사 별표 30분 전 별표의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드시는 겁니다. 빈속에 먹으면 펙틴 성분이 이벽을 보호하고 곧이어 먹을 아침 식사의 혈당 스파이크를 완충시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절대 사과 주스로 마시지 마세요. 그건 섬유질이 없는 설탕물일 뿐입니다. 3. 혈전 차단제 토마토.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네,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100% 과일이 맞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초강력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의 초능력은 바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혈전은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이 라이코펜이 피를 깨끗하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팁, 저의 주방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은 토마토를 익혔을 때 생으로 먹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즉,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좋은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 따뜻한 토마토 수프가 생토마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보호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토마토는 또한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과도한 나트륨, 염분을 배출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데 환상적인 역할을 하죠.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10알 정도 드시거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식사와 함께 드세요. 토마토 달걀볶음은 훌륭하고 뇌를 보호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단, 시판 토마토 주스는 소금과 설탕 덩어리인 경우가 많으니 꼭 피하세요. 4. 좋은 지방의 수호자, 아보카도.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의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네, 이것도 과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과일이죠.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이 높은 반면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100g당 0.7g에 불과하죠. 당뇨 환자가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설탕 대신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 즉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다른 어떤 음식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바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동시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심장을 위한 완벽한 수호천사인 셈이죠. 미국 심장협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매일 아보카도 1개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세요?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가 완벽합니다. 아침에 샐러드에 반 개를 썰어 넣거나 통밀 토스트에 으깨어 바르세요. 한 가지 주의사항,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물론 건강한 칼로리지만요. 그러니 하루 1개를 넘기지는 마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학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혈액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아보카도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실천 계획은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1개, 껍질째를 드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나 토스트로, 그리고 토마토 5에서 10알을 곁들여 드세요. 식후 간식, 블루베리 반 컵을 플레인 요거트 등에 섞어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에 4가지 기적의 과일을 모두 섭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끝내기 전에 이 마지막 핵심 팁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첫째, 과일은 빈속이 아니라 당을 완충시키기 위해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단백질, 지방과 곁들여 드세요. 아침 식전 사과는 펙틴 섬유질이 그 역할을 하므로 예의입니다. 2. 둘째, 절대 과일을 주스로 마시지 마세요. 섬유질을 파괴하고 액상 과당만 남깁니다. 항상 통째로 드세요. 3. 셋째, 아무리 좋은 과일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이 좋은 과일들로 2~3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4. 넷째, 꾸준히 하세요. 매일 실천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습관으로 만드세요. 요약하자면 60세 이후의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별표 설탕의 덧 별표를 피하세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입니다. 별표 치료제 별표를 받아들이세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6개월 뒤 여러분의 혈압은 내려가고 혈당은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를 만드세요. 바나나 대신 사과를 선택하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표 공유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람, 부모님, 친구, 배우자를 단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영상을 공유하기로 한 여러분의 선택이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건강을 지켜주는 영상들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